예, 고광효 관세청장님, 예, 그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는 개식용 종식법 알고 계시죠? 예, 예, 뭐 자세한 건 모르실 수도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세부 추진 계획을 제가 한번 보니까 그 46만 마리의 잔여견 중에 일부를 탐지견 같은 특수 목적견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관세청장님 이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정확히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아, 그래 관세청의 의견 조회에 왔었는지 이런 것도 지금 당장 확인이 어려우시겠죠? 예, 한번 그거는 확인해봐 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지난 우리 광세청 국정감사에서 마약 탐지견 확대 운용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뭐 저도 당연히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 식용견 중에 일부를 뽑아가지고 탐지견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면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쉽지 않겠죠. 예, 예, 부총리님, 네. 이 주제는 아니고요. 그 종부세나 상속세 관련 논의 우리가 하면서 이게 이제 감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이게 자산 가격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 뭐 납부하는 세액이라든지 과세자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예전보다 커졌다 이런 걸 우리가 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 그것도 한 원인 중에 하나. 그렇죠. 근데 그런 논리라면은 우리 근로소득세 기준 금액을 조정해서 근로소득세를 감세하자라는 주장은 왜 적극적으로 안 하십니까? 그 뭐 저희가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도 네. 근로소득세 우리의 근로소득 수준이나 근로소득세 관련된 제도가 지금 어떠냐에 대한 평가의 근거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종부세 같은 경우나 종부세는 어떻게 말하면은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징벌적인 과세 정도 수준까지 높았다는 근데, 거고 예, 상속세도 그렇고요. 근데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조금 평가가 다를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 보시면 이런 고물가 또 이런 시기에 소득세 기준 금액 방치하는 거는 사실상 직장인 증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존경하는 임광현 의원님께서 뭐 물가 연동제 같은 부분도 제안하시고 부총리도 검토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이 자산에 대한 세금에 대한 감면 논의는 뭐 부총리께서도 정부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요즘 보면 정말 그 대기업 들어가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산 형성하고 특히 수도권 서울의 집 사고 이런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근로소득과세에 대한 감면 논의를 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부총리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 논의의 목적가 물론 제가 근로소득세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논의가 돼야 되겠죠. 예. 네, 그런데 우리는 면세자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네, 그래서 그런 걸 면세가 감안해서 아닌 이미 뭐 예를 들면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들 제가 아까 오전에도 뭐 직원 할인 가지고도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이미 그 과세하고 있는 게 그렇게 적지 않거든요. 근데 기준 금액이 조정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증세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부담을 줄여줘도 모자랄 마당에 사실 직원 할인에 대해서까지 여기에 대해서도 뭐 견해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인 증세를 추구하는 게 과연 맞냐? 저는 좀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취지입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고령화, 뭐 저출산, 저성장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세수 확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주제겠죠. 안 그러면 이러다가 나라 진짜 파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것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근로소득 증세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답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플렉스 텍스라는 거를 조금 한번 제안 내지는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 부총리님 혹시 플렉스라는 게 뭔지 아세요? 플렉스 텍스 그러니까 플렉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 플렉스, F-E-L-E-X. 그래서 이게 탄력적이라는 뜻으로. 아, 네, 그게 일반 원래 그런 거고 주로 이제 힙합 하는 뭐 래퍼나 이런 사람들이 플렉스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인지 잘 아세요?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그 힙합퍼 이런 분들이 과시성 소비 이런 거 하면서 막 엄청 비싼 시계 차고 나오고 막 슈퍼카 타고 나오면서 돈 뿌리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과시성 소비로 요즘 플렉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런 근로소득에 대한 증세나 이런 부분 이전에 과시성 소비에 대한 우리가 세수 확보 노력을 좀 더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점에서 좀 착안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레저용 보트부터 한번 보고 싶은데요. 부총리님, 현재 레저용 요트에 개별 소비세 부과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가가
안 되니까 물어보시는 예, 맞습니다. 이게 제가 장학 퀴즈 하려는 건 아니고 실제 현재 부과가 안 되는데 구체적인 건 좀 따져 보시고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캠핑카에는 아직 개별 소비세가 부과가 되거든요. 근데 캠핑카에는 개소세가 부과가 되는데 사실 더 고급 취미라고 할 수 있는 레저용 요트는 개소세가 부과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요트 산업 뭐 촉진하자 이런 취지로 2004년에 없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이게 뭐 국산 기업이 제대로 활동을 하거나 뭐 그런 성과가 특별히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는 조세 형평상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님 뭐 견해는 혹시 어떠십니까? 네, 일단은 뭐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변화가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부 불경제 소위 말해서 그렇죠. 불경제가 있는 그런 또 상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얘기하면 제가 여기저기서 뭐 욕을 많이 먹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플렉스에 있어가지고 결국 명품이라고 불리는 고급 의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 보석이나 뭐 가방, 뭐 모피 이런 사치제들 대체로 개소세가 다 부과가 되는데 고급 의류에 대해서만 사실 부과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또 기재부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뭐 옷이라는 게 뭐 원피스도 있고 뭐 상하이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과세 단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취지의 답변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한번 이걸 따져 보니까요. 무게 단위로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다른 것도 보면 고급 가구 같은 경우에도 제곱미터당 일정 기준을 넘으면 우리가 개소세 과세를 하거든요. 근데 의류도 그램당 가격 같은 경우로 책정하는 게 전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수출국들 기준으로 통계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동남아나 중국에서 오는 것들은 당연히 저렴하고 명품 의류가 많이 나오는 포르투갈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 킬로그램당 135, 뭐 164달러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고급 의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게 단위를 활용한 과세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부총리님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네, 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 이제 사치성 물품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 측면에서 외부 불경제가 있는 경우하고 본다면 이제 후자가 조금 더 저희가 그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천하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이 답변 포함 질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광현 의원님.